김변의 시선, 우리 사회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김문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그리고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이런 것들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호사의 입으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구속 취소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구속이라고 한다면 죄를 범했을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이런 제한적인 상황일 때 사실 구속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구속 사유가 추후에 없어지거나 혹은 소멸되었다 하면 이제 법원은 직권이나 이제 자신들의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변호인의 청구로서 석방을 하여야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를 이제 구속 취소라고 말하고 그 구속 취소는 일단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형기를 만료돼서 감옥에서 나온다든지 또는 보석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 아마 구속 취소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시민 여러분도 많이 알다시피 막 날로 해야 된다, 일로 해야 된다, 시간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네. 조금 쉽게 다가가 보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10일 이상이 지나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방해야 된다, 아니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공수처법 등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나 공수처가 구속한 이러한 과정들이 법령에서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유보적인 판단에 의해서 취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일이 지나서 공소를 제기를 하면 이제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뒤에서도 살펴볼 텐데요. 기소 자체는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소시효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죄를 지은 죄마다의 공소시효 아니라면 기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제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게 할 것인지 또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포된 때로부터 10일 이후 공소가 제기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 이제 날로 해야 한다. 시간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10일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논쟁이 있는지 정확히 좀 짚어주십시오. 예, 10일 이내 기소를 못하면 이제 석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피해자의 인권 보장이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겁니다. 그 기간에 하지 않으면 일단 석방한 상태에서 어떤 수사나 재판을 받고 이런 걸 쉽사리 대응할 수 있게끔 이제 한다는 취지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실적인 수사의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사나 이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국가 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너무 제한을 두지 않기에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제 수사를 하지 못한 일부 특정 기간, 그거를 10일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이 있고 또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기간이 있는데요. 이런 기간을 계산해서 제외할 때 우리가 시간으로 볼 것인지 또는 시간은 좀 다르지만 날로 계산할 것인지 이런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관행은 날이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그것도 또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번에 구속 취소란 법원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한 겁니까? 형사소송법의 명문을 살펴보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가 법원에 왔을 때 그리고 법원이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서류를 반환할 날 이렇게 날로 계산하고요.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 이제 체포가 적절했는지 구속이 이제 적절했는지 이런 걸 할 때는 때로 서류를 접수받은 때 그리고 서류를 돌려준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형사소송법 명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체포 적부심을 한번 했고요. 체포된 다음에 과연 이 체포가 적절한지 이런 심사를 한번 했고 또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과연 이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이런 심사를 하는 걸 이제 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걸 뺄 것인가 말 것인가 뺀다면 어느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검토하는 게 되는 건데요. 법원은 일단 특이하게도 체포 적부심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뭐 시간이나 날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계산하는 10일에서 제외하는 기간으로 보지를 않았고요. 아예.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기존과 달리
날이 아닌 시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날은 15일 10시 33분인데요. 예. 이 10일이 되는 날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간으로 계산한 이것만 반영해서 26일 9시 7분이라고 판단했고요. 기소가 그 9시 7분을 넘어선 26일 18시 52분에 기소가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그러면 10일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석방 구속을 취소한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어찌됐든 형사소송법상은 실제 시간보다는 날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날로 계산하는 것보다 날로 계산하게 되면 실제 소요된 구체적인 숫자 시간보다 길어진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그렇겠죠. 네, 물론 이건 수사의 편의를 위한 건데 이제 그 말 자체는 또 일견 맞을 수도 있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나아가서는 법원이 얼마나 많이 검토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어떤 피의자가 구속되는 기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문제가 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게 과거에는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선회했다고 하나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피의자가 어떤 구속되는 시간들이나 이런 걸 체크해서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계산해도 된다. 이런 게 주요 판단 이유였습니다. 체포 적부심 시간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또한 또 의문이 드네요. 예, 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예. 기존 수사 관행과는 이제 다른 이례적인 판단이라는데 기존 관행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뭐 특정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으로 한번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예. 그 체포 적부심 시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이제 10시간 32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법원에서는 이걸 아예 산입하지조차 안 했는데 네. 기존 관행대로라면 10시간 32분을 이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서 3일로 계산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체포된 날 15일 10시 33분부터 이제 기존의 방금 이 두 가지를 더해야겠죠. 예. 체포 적부심 10시간 32분, 영장 실질심사 3일. 10일에 이 두 개를 더해서 사실 10일이 되는 날은 28일 10시 32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에 26일 18시 52분에 이루어진 기소는 이제 10일 안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예. 사실 구속해서 기소한 게 타당하다. 사실 이런 결론에 이르죠.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제일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아마 형사소송법 명문과 좀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66조를 살펴보면 단서에 시효와 구속기간 그래서 네. 이런 초일은 시간 계산이 아닌 날 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구속기간을 산정한 다음에 이런 문헌을 생각하면 날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 실제 소요된 기간으로 계산해서 갑자기 이제 문헌에 위배되는 이 법 틀 자체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나아가서는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이제 날로 시간 이제 체포 적부심은 반영했고 그다음에 구속 같은 경우는 이제 날로 계산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바꿔버리면 이제 이미 그런 계산하에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검찰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미 구속된 사람들의 시간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게 내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사람들은 또 이제 동일하게 구속 취소를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실무상 대혼란이 초래된다. 예.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구속영장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혼란 이게 주로 제일 큰 비판들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기존 수사 관행에 큰 변화를 지금 초래하는 거고 네. 실무상 문제점이 많으면 검찰 측은 당연히 반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즉시 항고를 이제 포기했단 말이죠. 뭡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사실 비판하는 견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로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인데요. 네. 일단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발언을 하면서 말을 했던 게 뭐 위헌의 소지가 있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 그 판결을 좀 보면 이거는 구속 취소 결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막 구체적으로 그 판결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보석이나 구속 정지로 나오는 경우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 하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과거 본인들의 입장도 검찰도요. 그 위헌이 나왔다고는 하나 구속 취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구속 취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있는데 네.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갑자기 구속 취소도
그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과거의 모습과는 배치되는 태도를 취한 면이 있고요. 예, 전에는 그러니까 보석이나 아까 어떤 구속 정지 부분입니다. 구속 정지에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구속 취소였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그렇게 말을 했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법률가들이 보아온 이제 검찰의 평소 관행이나 수사 태도를 보면 사실 일단 기소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순간 사실 뭐든지 끝까지 다투는 모습이 많이 출연됩니다. 네. 어찌됐든 본인들이 피해자가 죄를 졌다고 생각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실제 그리고 즉시 항고를 한 사례도 많고 네. 그래서 또 즉시 항고처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게 이제 자신들의 관행이라거나 올바른 수사 방향이라고 할 것인데 유독 이번만큼은 전혀 이제 너무 일찍 포기한 경향이 있죠. 네. 또 사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네. 기간이 7일이라면 꼭 마지막 날에 가서 한다든지 혹은 7일간 신중한 검토를 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이번에는 불과 며칠 되지 않았죠. 네. 날밤 새서 좀 검토하더니 갑자기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너무 기존과는 다르다. 그래서 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부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사팀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그래도 이렇게 가야 한다고 밀어붙였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어찌됐든 검사는 이제 밑에 수사검사부터 이제 검찰총장 같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이런 느낌인데 네. 사실 이렇게 서로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로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조금은 좀 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법관이 예. 즉시항고 기간은 이제 금요일까지다. 7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견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더 거세졌다고 하는데 예. 오늘 또 얘기를 했죠. 그런 네.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제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이제 물론 자기 생각이 맞다는 생각하에 일변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부수차 그런 비판이 나온다면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게 조금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 일견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 사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게 검찰총장이나 이런 이제 고위공무원들의 태도인 것 같은데 네. 유독 뭔가 정해놓은 듯이 강력하게 입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뭔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예. 있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또 발표가 되었듯이 대검 자체도 일선 검사들에게 날로 계산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상태고요. 예, 그 일 이후에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법원 행정처장 또한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정말 이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판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은 어쨌든 즉시항고를 통해서 더욱 다퉈봐야 된다고 말을 한 건 기존 판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 이게 법원 입장에서 하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표현인데 이런 게 네. 있었다는 것조차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혹은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론 내려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절차나 이런 형사소송법의 재규정들은 결국에 피의자가 방어권이나 어떤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는지 예. 올바르게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준수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거나 남들보다 차별받아서 더 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처우에 대한 이야기는 할 기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요. 특혜가 나왔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문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